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un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종아리 밑에 있는 아킬레스건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말의 이름은 얼룩이에요. 얼룩얼룩하게 생겼죠? 얼룩아 인사드려야지. 얼룩 실룩실룩. 자, 이 얼룩이가 나온 이유는 말이 길죠? 아킬레스건이 무려 4개나 있어요. 대단하죠. 사람은 2개잖아요. 4개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죠. 자, 와, 달려보자. 자, 그래서 아킬레스건 손상에는 우리가 2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염증과 파열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전 영상, 염증이 뭐냐, 파열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전 영상이 있어요. 이전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우리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영상검사 엑스레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카것이 삼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카것, 사람 이름인데 카것이 삼각에 대해서 제가 한참을 설명했거든요. 이 영상 위에 있어요. 카것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엑스레이는 됐고 오늘은 초음파예요. 초음파 많이 보잖아요. 병원에 가면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초음파 검사인데요. 아킬레스건의 두께를 측정이 가능해요. 아, 두께가 얇구나 두껍구나. 그리고 완전 파열과 그리고 부분 파열을 완전하게 부분 못하지만은 완전 파열이 되면 간격을 좀 볼 수 있어요. 확인이 돼요. 자, 그리고 또 파열의 유무를 진단할 수는 있어요. 진단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되진 않아요. 확실하게. 이것이 초음파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완전 파열이 되면은 그 간격도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간단하게 외래에서 그냥 초음파 보고 파열입니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가지고 100% 무조건 파이다 라고 확정 진단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검사예요. 분명히 좋은 검사인데 좋은 검사긴 하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보니까 그렇게 종아리가 아픈 분도 아니에요. 종아리가 아픈 분도 아닌데 뭔가 종아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MR을 찍어봤더니 파열이 나온 거예요. 파열이. 자, 그래서 김옥수 원장님 칭찬드리고 싶어요. 김옥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넘어가고요. 일단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예요. 초음파도 파열을 의심이 되니까 해보면 좋아요. 자, 얼룩아 잘 이해하고 있지? 얼룩, 자, MRI는 초음파 검사처럼 역동적인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역동적인 평가는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죠. 짜주고 펴주고 여기를 힘을 주고 펴주고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그런 종아리 근육을 보는 거죠. 아킬레스건을. 역동적이죠. 그러면서 파열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초음파는. 근데 MRI는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조금의 미동도 있으면 화질이 안 좋아져요. MRI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부분 파열. 그게 가장 커요. MRI 찍는 이유가 완전 파열이냐 부분 파열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부분 파열 찾을 수가 있고 또 건 주위에 있는 염증을 볼 수 있고요. 건 주위의 염증, 건 자체의 염증이 있는 건증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만성, 퇴행성 변화의 다양한 단계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어쨌든 퇴행성 변화도 보고 염증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죠. 파열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손상, 염증과 파열을 진단하는데 가장 좋은 검사가 MRI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초음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초음파도 좋은 검사이긴 하지만 MRI가 최고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찍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냥 MRI가 너무 비싸니까 초음파 찍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럴 땐 이야기 드립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일 안 좋다 그러면 결국 또 MRI 찍으셔야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2배가 들어요. 맞죠? 초음파 따로 MRI 따로. 환자분들이 동의를 하면은 초음파를 먼저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의를 안 하시면은 이게 초음파 MRI 찍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MRI는요, 우리가 전형적인 아킬레스건 손상을 파열을 다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MRI를 바로 찍게 돼요. 그런 경우 어떤 거냐면요, 발 뒤꿈치가 아파. 운동할 때 갑자기 발 뒤꿈치에 뜨끔 소리 나고 뚝 소리 나고 종아리 아래쪽이 아프다. 심한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MRI 빨리 찍을수록 진단도 빨리 되고 수술도 빨리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아프니까 이건 뭐 MRI 찍을 수밖에 없어요. 수술도 빨리 하고 결과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비전형적인 손상이 있어요. 비전형적인 아킬레스건 파열의 증상이 있는데 좀 전에 김옥선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종아리 위쪽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밑에가 안 아프고 종아리 중간이나 위쪽에 애매모호하게 아파요. 아프긴 아픈데 뭔가 이상해요. 근데 과거를 물어보면 운동할 때 뚝한 느낌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뚝했다. 하지만 별로 안 아프다. 안 아팠고 지금도 덜 아프다. 그런데요. 잘 걷고 어느 정도 운동도 가능하지만 힘을 줘야 되는 운동, 많은 힘이 들어가는 격렬한 운동은, 강한 운동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병원에 몇 군데를 가더라도 바로 MRI를 찍으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뭔가 그냥 종아리 근육통 같거든요. 뚝 하는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도 않고요. 종아리 위쪽이 아파요. 종아리 위쪽이 아픈데 우리가 종아리 아킬레스건 테스트를 하진 않잖아요. 아킬레스건 테스트, 제가 저번 영상에 다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테스트를 하진 않는단 말이죠. 종아리 위쪽이 아프니까. 종아리 위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다른 문제, 무릎의 문제인가 또는 척추의 문제인가 디스크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환자분들이 방황을 해요. A, B, C, D 이 병원을 막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나 찍는다 하더라도 아주 늦게 찍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아킬레스건 파열이 만성이 돼요. 만성이 돼가지고 엄청 벌어져요. 엄청 벌어져가지고 간단한 봉합술도 안 되고 재건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종아리 통증이 있다. 근데 급성기로 뭔가 뚝 하고 느낌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초음파보다는 MRI를 빨리 찍는 것이 낫다. 자, 참 아킬레스건이 어렵죠. 아킬레스건 염증, 건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보존적 치료예요. 일단 뭐 염증은 수술 바로 안 해요. 염증은 먼저 그냥 보존적 치료예요. 충분한 휴식, 자고 잠 많이 자고 그냥 종아리 운동 안 하고 쉬는 거예요. 또 시원하게 냉찜질, 냉각 치료, 그다음에 물리치료, 병원에서 물리치료, 약 먹습니다. 소염진통제. 또 염증이 있으니까 땅땅땅 때려가지고 염증을 없애주는 충격파 치료 해보기도 하고 주사 맞아야죠. 김옥선 원장께서 염증이라 생각해서 주사 놓듯이 주사 치료 등등을 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프롤로 주사, PDRN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고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존적으로 재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트레이닝 방법을 좀 수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트레이닝을 했다 그러면 다른 트레이닝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보조기를 좀 바꿔본다든지 유연성 운동을 좀 해본다든지 근력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해봐요. 트레이닝, 보조기, 유연성, 근력 강화 등등을 재활까지도 같이 해보게 된다 그러면 염증도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염증도. 자,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수술할까요? 당연하겠죠.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을 때, 다 해봤는데 실패했을 때, 그럴 때 수술하게 되겠죠. 방법은 건 주위에 있는
괴사 조직, 근주에 막 괴사 안 좋은 조직이 있어 그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유착이 되어 있는 부위를 좀 풀어주는 유착용이, 또 건주에 있는 비유된 부분도 제거해 주는 이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염증은 웬만하면 수술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굳이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써볼 수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파열. 파열은 보통 이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비수술적 치료도 합니다. 파열인데 대상은요, 활동이 너무 적거나 나이가 많을 때, 또 수술을 하기에는 전신적인 위험성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당뇨가 있다든지, 뭔가 심장도 안 좋고, 뭔가 안 좋아요. 또 봉합 수술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 파열. 애매하죠. 수술하자니까 이상하고, 안 하자고 하니까 좀 이상한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중간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럴 때는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치료를 할까요? 통깁스 합니다. 통깁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발목을 붙여주는 거죠. 통깁스 하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죠. 불편하죠. 여름엔 덥고, 또 겨울에는 발도 시리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도 써봐야 되겠죠. 장점은요, 통깁스 하게 되면 일단 수술 안 하게 되니까 수술적 합병증이 없겠죠. 수술하게 되면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 번씩 염증도 생기고 붓고 한단 말이에요. 통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수술에 합병증이 없고 비용이 적게 들겠죠. 당연히 비용적인 효과가 가장 크겠죠. 단점은요,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통깁스에 발목에 근육이 너무 많이 약화돼요. 족저굴곡이 약해진 그런 근육이 약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또 재파열이 되는 재파열의 위험성, 또는 아킬레스건이 붙긴 붙었어요. 근데 늘어나서 붙었어요. 늘어나서 붙는 줄넘기 줄 쭉 늘어진 것처럼 늘어난 상태에서 치유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또 재파열이 됩니다. 그렇죠. 참 이게 문제네요. 열심히 고정을 했는데, 고정을 해가지고 6주 고정을 했어요. 3개월 고정을 했는데 다시 또 축구하다가 빵 차다가 또 뚝 하고 파열되면은 이게 참 화가 납니다.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하기 좀 애매모호하니까 부분 파열인데 그냥 깁스 해봅시다 그러고 했는데 3개월 했는데 또 파열되면 환자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요. 그럴 때는 왜 그럼 처음부터 수술하자고 하지? 왜 비수술 해서 고생시키고 또 수술하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수술할 때는 충분히 환자랑 이야기를 다 하셔야 돼요. 수술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하지만 비수술을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환자의 동의를 잘 얻어가지고 유대관계가 좋아요. rapport 좋아야 된다. 서로가 신뢰관이 쌓이게 되면은 이거 해가지고 파열됐다 하더라도 다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죠. 아킬레스 파열, 이제 비수술은 그러면 적당히 하고 이제 수술해야 되겠죠. 안 좋으니까 수술은 뭐 깨매줍니다. 깨매주게 되는데,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은 어쨌든 비수술보다는 수술을 많이 선호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수술할 수밖에 없어요. 아킬레스건 파열은 대상은요, 뭐 거의 전부 다가 되겠죠. 젊고 활동적인 사람, 운동선수, 완전 파열, 또 완전에 가까운 부분 파열, 이럴 때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 낫겠죠. 당연히. 봉합수술의 단점은요, 당연히 모든 수술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합병증의 빈도. 그래서 빈도는 뭐냐면 또 재파열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수술은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재파열 안 되는 그런 수술 절대로 없어요. 연골도 마찬가지고, 무릎의 연골도 십자인대도 마찬가지고, 회전근개도 마찬가지고, 발목인대도 마찬가지고, 평생 재파열이 안 생기는 100% 깨끗한 수술은 절대로 없어요. 100%를 위해서 도전하는 거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각 병원에서 다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100%를 위해서.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다 있다는 거죠.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겠죠, 수술은. 하지만 장점은요, 그냥 통깁스보다는 비수술 치료하는 것보다는 실패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요. 통깁스 해가지고 재파열이 많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그거보다 수술해서 재파열이 생기는 비율이 훨씬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수술해야 되겠죠? 또 비수술하고 복귀하는 시간보다 수술하고 복귀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요. 그러니까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어요? 비수술 하시겠어요? 수술적 치료 하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수술하겠죠. 비수술 해가지고 고생하고 나중에 3개월 보존적 치료 실패하고 또 수술하게 되면 3개월 또 해야 돼.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죠. 어떤 게 좋아? 수술이 좋아? 비수술이 좋아? 수술이요. 수술이 좋다네요. 근데 너 지금 수술 안 할 거야. 별로가. 너 괜찮으니까 나중에 혹시나 그런 파열이 되면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네. 자, 이게 오늘은 간단한 내용 됐죠. 그래서 뭐냐면요, 여기가 아프면은 누구나 다 완전 파열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매모호하니까 초음파를 보든지 MRI를 찍어서 확인해서 혹시나 아킬레스건 파열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영상 또 준비했으니까 영상 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아킬레스건 파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MRI만큼은 아니거든요. 그 그림을 살펴볼까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열입니다. 결이 완전히 다르죠. 댕강 끊어졌어요. 오른쪽 사진도 보시면 여기도 뭔가 결이 다르죠.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도 결이 달라요. 그래서 파열이 되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분 파열인데요. 부분 파열은 이렇게 결이 유지가 되죠. 그럼 여기만 파열된 경우가 되겠고요. 여기도 여기만 부분 파열이에요. 만일에 이 까만 부위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완전 파열에 가까운 부분 파열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부분 파열로만 진단을 할 것인가. 그래서 헷갈리죠. 진단이 어려워요. 잘못하면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확정 진단, 확실한 치료, 비수술과 수술을 결정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게 정상적인 MRI예요. MRI고 오른쪽은 완전 파열이 됐죠. 파열이 돼서 위아래가 완전히 단락이 보이고 또 파열의 길이가 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없죠. 완전 파열입니다. 왼쪽 완전 파열이고 오른쪽도 완전 파열인데요. 이 모양 초음파랑 비슷하죠? 댕강댕강. 여기 보면 초음파 보면 댕강댕강.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지만 이런 모양도 많아요. 이런 경우가 초음파 봤을 때 연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수하기 쉽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심쩍다,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럴 때는 꼭 MRI를 찍어봐야 되겠죠. 자, 이거 완전 파열인데 왼쪽도, 오른쪽은 오래된 완전 파열이에요. 여기가 동그랗게 생겼죠. 몽글몽글하게 생겼어요. 오래된 파열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만큼의 갭이 생겼어요. 갭이 생겨가지고 요거는 그래서 섬유성 조직이에요. 요거는 봉합이 안 돼요. 봉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당겨야 되는데 상당히 거리가 길죠. 직접적인 봉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재건술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부분 파열인데요. 부분 파열은 누가 보더라도 부분 파열입니다. 부분 파열이고 여기 연결이 있죠. 연결이 되고 여기만 부분 파열. 여기도 연결은 있고 여기가 부분 파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초음파로 볼 것이 아니라 MR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초음파로 완전 파열이면 확실하다.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초음파로 불안하다. 그러면 MR을 찍어 보셔야 되겠죠. 자, 치료는 통깁술합니다. 발목을 약간 내려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보존적 치료죠. 부분 파열일 때는 이렇게 보존적 치료 하게 되고, 완전 파열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상 제가 설명했죠. 그럴 때는 보존적 치료로 통깁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봉합술인데요. 여기가 완전 파열이 됐고 피가 났죠. 그럴 때 여기만 싹싹싹 깨매면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깨매게 되면 아킬레스건 파열 봉합술이 되겠죠. 자, 이 영상을 좀 볼까요?
자, 여기는 깨끗하게 파열이 됐죠. 깨끗하게 파열이 되고 피도 납니다. 피도 나고 이거는 그래도 급성기 손상이죠.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은 뚝하는 느낌이 납니다. 뚝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뚝한 느낌이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잘 진료를 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봉합을 할 때는 깨끗한 부위를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헬시. 건강한 부분을 서로 깨매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죠. 안 좋은 부위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깨끗한 부분만 봉합해야 잘 붙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붕대 감고 이렇게 보조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조기보다는 또 통깁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완벽하게 깨끗하게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붙이 보조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수술하는 선생님의 선택이에요. 환자와의 또 선택. 이걸로 잘 지낼 수 있다 그러면 붙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불안하다. 또 아킬레스건 파열 부위가 피가 잘 안 통한다. 재건술까지 했다. 그러면 요 붙이 보조기보다는 통깁스를 빵빵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마음이 이해되셨습니까? 영상 많이 이해되셨으면 박수! 자, 다행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만 잘 해드리고요. 치료 잘 받으시고 좋아지고 좋은 충격파, 좋은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잘 받으시면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꼭 해유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